자, 지금부터 402쪽 과세대상 갈게요, 여러분. 자, 우리 세법에서 여러분 과세대상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 그래서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근데 이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열거 방식입니다.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거주의 이거 하나 써주세요. 열거주의와 대응되는 게 예시주의인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공부하는 부동산세법은 다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라는 것은 뭐냐? 법에서 하나하나 과세대상을 하나하나 열거 규정된 거고 열거 규정된 것만 과세가 되는 거고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세대상이 아닌 방식으로 과세하는 걸 바로 뭐라냐? 열거주의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무슨 방식을 취한다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다. 그러니까 법에서 하나하나 다 뭐 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열거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세법이니까 여러분? 부동산 세법이니까 과세 대상이 항상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이 반드시 나와야 돼. 부동산. 이게 안 나오면 우리 부동산이 안 나오면은 우리 부동산 세법이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세법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여러분? 부동산은 무조건 깔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학계론 배우셨죠? 학계에서 여러분 준부동산 배우셨나요 여러분? 예, 준부동산도 역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뭐가 있냐? 권리가 있어요. 권리. 그래서 크게 취득세 과세 대상을 몇 가지 구분하냐?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을 뭐를 말하냐? 바로 여러분 학계론이나 민법에서 배우셨던 바로 협의의 부동산. 민법 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협의의 부동산이니까 뭐와 뭐를 말하는 거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죠. 토지가 뭐냐, 건축물이 뭐냐 이런 거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것처럼 토지, 건축물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의 이제 법률적 관점은 이제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시냐면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죠. 민법에서 이제 우리 부동산이 뭐냐라는 거죠. 민법 99조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어디까지를 부동산의 경제적 범위로 포함시킬 거냐 할 때는 부동산에다가 뭐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글자대로 부동산에 뭐하여? 준하여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사실상은 뭐지만 준부동산 사실상은 뭐지만 동산이지만 그러니까 얘들은 부동산이 아니라 원래는 동산이야. 그런데 부동산처럼 공시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공시제도. 공시제도가 바로 뭐죠, 여러분? 등기나 등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가치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다 큰 것들이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바로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차량. 차량은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죠, 뭐. 그럼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잖아. 그 등록 원부 보면 이 자동차가 누구 거다. 이때 자동차 관리부 자동차 등록부하고 실제 수요자가 다르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포가 되는 거지, 뭐. 뭐 그런 거 있다며. 대포차. 난 무대포인 줄 알았어. 자, 그런 것들 있죠. 차량, 기계장비. 또 선박도 여러분 선박법에 따라서 등기 대상이 되거나 등록 대상이 됩니다. 항공기도 여러분 역시 또 항공법에 따라서 등록 대상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거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동산이지만 다 등록 대상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임목도 있죠. 임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뭐. 거기 우리 책에는 준부동산에 기계장비가 빠져있네. 옆에다 하나 주세요. 임목 옆에다가. 차량, 그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이 나왔는데 기계장비가 빠져있네.
밑에는 나와 있는데 위에는 빠져 있어요. 그죠? 보충에는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권리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잘 봐. 시험에 나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출제는 여기서 물어볼까? 권리 별표 하나.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광어권과 어업권. 그래서 여러분 광어권과 어업권 여기 동그라미 이게 중요해. 그래서 법률상 권리 중에서 법률상 권리죠.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광어권과 어권 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광어. 자, 법률상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광어밖에 없다. 그러면 광어권과 어권 이외의 권리가 나면 그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이 나왔다. 특허권은 광어요? 아니요? 아니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광어밖에 없다. 기타 이러한 무채재산권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뭐. 또 이런 것도 과세 대상이 아니죠.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여러분이 배우셨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 권리는 여러분 어디서 배우죠? 민법에서 배우시죠. 들어갔나요 여기 권리? 민법에서 권리 들어왔어요? 점유권, 그다음에 뭐 본권, 뭐 여러 번 배우셨죠. 소유권, 또 뭐 물권, 채권, 물권은 다시 뭐 용익물권, 담보물권 막 그런 권리 이런 거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오로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상 권리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광어만이야, 광어만. 그죠? 여기에 시험에 나오는 거 물어볼 게 이것밖에 없어. 광어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요트 회원권. 아, 여러분 중에서 이거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없어, 하나도? 골프 회원권 없어?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여기는 다 뭐로 끝났죠, 여러분? 회원권. 요거는 해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거, 여러분. 해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 해원제 전용 시설물. 즉, 해원권을 가진 사람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인에 비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과세 대상이라더라도 뭐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 비과세가 아주 간략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크게 비과세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요. 기타 비과세가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여기에 좀 구분이 안 됐지만 일단 거기 보시면 여러분 1번 보시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 여러분 요 말 절대 놓치면 안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뇌리에 얘들은 누구다? 과세권자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책이 나와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오면 여러분은 누구다는 게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과세권자. 국세의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국가.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국가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나요? 취득하잖아, 뭐, 국가도. 그래서 종합청사 건물 셨어. 과천시에 했던 종합청사, 세종자치시로 이사 갔죠? 그럼 세종자치시 종합청사 건물 샀잖아. 그럼 과세권자인 국가가 샀다. 자, 성남시가 성남시청 건물 샀어.
그러면 이렇게 과세권자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과세권자가 되면서 납세를 하니까 이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방세 공부할 때 이 말 나오면 절대 놓치면 안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뇌리에 뭐가 떠올려야 되고 과세권자가 떠올려야 되고 이렇게 과세권자가 취득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3번, 4번, 5번, 6번 묶으시고요. 2, 3, 4, 5, 6이 묶으시고요. 이게 기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만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외국 정부라든지 또한 주한 국제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고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비과세인데 여러분은 그냥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뭐 여러분 신탁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이제 이런 걸 좀 다른 과목이 끝나요. 세법은 다른 과목이 끝나야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신탁법이랑 신탁. 근데 신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어려워지고 환매권 아직 안 배웠죠. 민법도. 네.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런 걸 기본적인 걸 빨리 나가줘야만 그걸 가지고 우리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가. 근데 안 하면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2번, 3번, 4번, 5번, 6번 요거는 일단은 민법이나 공법 등 걸 좀 배운 다음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403쪽 취득 시기가 있죠. 자, 요 취득 시기가 오랜만에 2017년도 28회 나왔어. 그래서 올해 28회 때는 또 나오기는 힘들어. 그렇지만 별표 2개.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 취득 시기. 자, 그러면 403쪽 보시면 취득 시기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칙 60일 이내에 또는 등기 전까지 취득세를 어떻게 되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자, 내가 부동산 매매를 취득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더 기본적으로 며칠 이내에 여러분? 60일.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또는 그 전이라도 등기를 먼저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취득세를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 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 신고하시오. 그래도 신고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때까지 납부하시오. 근데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이때 뭐가 되죠 여러분? 가산금이야 가산세야? 가산세죠. 가산세.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000분의 3이 보다. 그러면 가산세는 안 내도 될 거를 내는 거죠. 제 날짜 안 했으니까. 그럼 최소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고 여러분? 신고 기한까지. 이때까지 취득한 날부터 신고 기한까지 안 하면 신고 또는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입니다. 가산세. 요때까지 과표에다 세로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그러면 이 신고 기한을 결정하려면 먼저 뭐가 결정되냐?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라는 게 바로 뭐냐? 취득시기입니다. 언제 취득한 걸. 그래서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그날로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60일과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된다 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404쪽을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 이게 별표 2개 이게 제일 중요해 어쨌거나. 이게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거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거래죠. 그래서 매매 등으로 인한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언제냐? 유상승계 취득 시기는 언제냐? 이럴 때는 여러분 매매 등,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무슨 취득이 여러분? 유상이죠. 유상에선 대가가 있는가 없는가? 있죠. 돈 줬다는 얘기야. 돈 줬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은 부동산 살 때 언제 소유권 넘어?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잔금을 지급해야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다 완납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매도로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권리증 등을 다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취득한 걸 보는가 여러분? 잔금 지급에 취득한 겁니다. 돈 다 준 날이야. 이 잔금 지급은 다른 말로 대금 완납일을 말하는 거죠. 대금을 완납한 날이죠. 뭐. 여러분 생각해봐. 부동산 팔 때 돈 안 받고 넘길 수는 없잖아. 돈 다 받아야 되죠. 매수자로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줘야 취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어디서 배우냐? 이제 민법에서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는 거야. 매매 계약이라는 게 뭐냐? 매매 당사자는 누구야, 여러분? 매도자, 매수자. 그럼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는가? 매수자가 취득하는 거죠. 그럼 매수자가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언제 취득한 거를 봐라?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거를 봐라. 어렵지 않죠, 뭐. 이건 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잔금 지급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칙, 1번 원칙 밑줄 뭐가 됐어요, 여러분? 잔금 지급일로 돼 있죠. 잔금 지급일. 근데 이때 이 잔금 지급일의 문제는 뭐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 지급을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사실상과 계약상.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갖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날에 실제 잔금을 지급하면 이때는 사실상과 계약상이 같아지는 거죠. 계약서에 적힌 날에 돈 줬다고. 그러면 이때는 사실상과 계약상이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죠. 근데 계약서에 적힌 날에 제 날짜 못 줬어. 그럼 이때는 사실상과 계약상이 어떻게 해? 달라지죠. 그럼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일을 보는 경우가 나와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잔금 지급일.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묶으시고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하고 우리 취득세에서 이걸 모르면 안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같이 봐요, 여러분.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나왔다. 밑줄 쳐야 돼.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라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여러분? 과세권자. 저거 밑줄 쳐놓고 여기서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라면 누구다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 과세권자. 그럼 여기서 과세권자가 왜 나왔어요, 여러분? 매도자, 매수자. 여기서 과세권자는 저거 매도자야. 매도자. 그러니까 지금 과세권자가 취득한 게 아니라 과세권자로부터 취득했다고 그랬죠. 문구를 잘 봐야 돼. 말을.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잘 봐야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의로부터 취득했으니까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매 당사자는 누구다? 매도자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누가 취득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샀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그럼 요거는 뭐를 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한테, 개인이나 법인한테 팔았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매매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국가 등은 누가 되는 거고? 매도자.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매수자. 그럼 취득자는 얘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취득자의 거래 상대방이 지금 누구란 얘기야? 과세권자다는 얘기야. 자기가 과세관청의 개인 또는 법인한테 부동산 팔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밑줄 쳐놨어요. 누구라고? 과세권자. 누구다 여러분? 여기서 과세권자는 도자로 나온 거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국가 할 때 국자 동그라미 시뻘겋게 치세요. 국가 할 때 국자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할 때 지자 동그라미.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취득 요걸 앞으로 저는 뭐라 하냐면 국지 그럴까? 국지. 국지 할 때 국이 뭐야? 국가, 지가, 지방자치단체다 그 얘기입니다. 니은 보세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이죠.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외수야. 외국으로부터 수입.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왼수 아니야? 네, 왼수는 집에 있어요. 아직 모르는구나. 네. 그 다음에 국지외수, 그 다음에 디귿. 공매할 때 공자 동그라미. 공자.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분 공매 그러면 경매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세법에서는. 세법은 공매와 경매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매 그러면 항상 거기는 뭐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판결문 할 때 판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미음. 법인 장부할 때 장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거로 묶어놓고 저는 앞으로 뭐라 하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저거 옆에다 국지외수 공판자 이렇게 외웁니다. 동그라미 친 것만 묶어보면 뭐가 되는 거야? 국지외수 공판장 그래. 국지외수 공판장.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취득일로 보는 경우는 딱 법에서 정할 게 없어. 그 기용, 이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즉 이걸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우리 국지외수 공판장 이거 여러분 1년 내내 얘기합니다. 1년 내내. 그래서 모일 때 안에서만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어디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으로 갑니다. 사실상. 자, 국지가 뭐야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치도 외수가 뭐야 여러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 공이 뭐야 여러분? 공매나 경매 취득. 판이 뭐야 여러분? 판결문. 장은 법인 장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 같이 어떻게 한다? 자, 같이 지금 자모지 시작. 국지외수 공판장. 요거 이제 약간 이제 리듬 랩 해주면 되죠. 국지외수 공판장요? 딱 그러면 됐죠 뭐.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여러분 노래 부르다가 간주 중일 때 그때 노는 거 아니야. 간주 중일 때 이거 치거든. 국지외수 공판장 요 다 이런 거 두세 해버리면 이제 막 기계가 탐복합니다. 빰빠랑 빰 왕년에 놀아보셨군요. 그래서 100점 막 줘. 역시 노래방 얘기하니까 막 다들 화색이 돕니다. 여태까지는 죽여라고 그러고 있다가. 예, 그래 공부하다 지칠 때는 노래방 가서 이렇게 1시간 때리고 놀고 오는 것도 괜찮아. 저는 뭐 괜찮아요. 술을 드시지 마시고. 술은 휴유증이 있기 때문에 또 술 먹으면 뭐가 돼? 개가 되잖아. 개를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취자 그러죠. 만취자. 우리나라는 이거 잘못된 나라입니다. 술을 먹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상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나라야. 아, 술 먹고 그랬대. 그 술 먹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가? 그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심신박약, 심신, 상실 이거 가지고 제정신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 먹고 그랬다면 다 용서가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음주운전해갖고 사람을 죽였는데 아, 술 먹고 그럴 수 있대.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술 얼마나 마셔요? 응? 소주 한 병? 큰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상하게 음주 문화에 대해서는 완납니다. 이거 술 먹고 아, 그럴 수 있대. 큰일 날 소리야 정말. 자, 어쨌거나 그건 그 얘기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취득하는 거. 이게 우리 책에 몇 번으로 되는 거 여러분? 기역. 외수가 뭐야 여러분? 외국으로 또 수입한 치도 니은으로 되어 있나 여러분? 자, 공이 뭐야 여러분? 공매, 경매를 포함한다죠? 공. 여기 이제 뭐야 여러분? 리을인가요? 네. 판결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 하나 밑줄 다 이 판결문에서 여러분 밑줄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그 사실상 잔금죄를 취득하는 보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합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법인 장부할 때 장자. 그래서 여러분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거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그런다. 국지외수 공판장. 그럼 여러분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묶어놨죠 여러분? 묶어놨어 분명히? 그래 저거 묶어놓고 뭐라 적냐면 얘들은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냐? 거래 사실을 적어놔야 돼.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국지외수 공판장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 취득세에서 이걸 모르면 게임 끝난가? 적어놔야 돼, 시뻘겋게. 그래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그럼 여기는 과세관청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집에서 믿어 안 믿어? 응? 집에서 과연 믿을까? 집에서 믿어 안 믿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걸? 응? 아 혼자 살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 참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국지외수 공판장은 특징이 뭐다고 여러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그렇죠. 실질 과세의 원칙. 그래서 우리는 실질을 중시한다, 형식을 중시한다. 실질을 중시한다는 얘기야. 비록 계약서에 적힌 날에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잔금질에 지급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과 계약상이 나면 뭐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가? 사실상을 먼저 잡아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다시 한번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과 계약상이 나오면 우리 세법은 뭐부터 잡아라? 사실상을 먼저 잡아야 돼. 사실상.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 이거를.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부터 나와야 돼? 사실상을 먼저 잡아야 돼. 근데 사실상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키도 늘씬하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거기다 재산세까지 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했죠 제가. 근데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 내면 어떻게 그래서 인생을 맡기라고 그랬죠. 인생을. 그런데 그러면 완벽한 거죠. 응? 완벽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먼저 잡아주시고요. 사실상. 근데 사실상의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어디로 가라? 계약상. 대하냐? 그러니까 얘가 먼저 적용되는 거야. 사실상이 먼저 나온다. 잘 봐. 사실상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상은 오로지 모일트 안에서만 나온다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다. 이외의 유상취득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상으로 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국지배수 공판장이 아니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계약상 장자.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날에 무조건 취득하려고 하는 얘기죠. 자, 이걸 가끔가다 사실상이 뭐고 사실상 잔금지기와 계약상 잔금지기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자,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 언제 지급하겠다고. 그래서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이 2017년 11월 오늘 며칠? 18일이다 봅시다. 그러면 이날 주문은 이때는 계약상과 사실상이 어떻게 되는가? 같아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때 지급을 못하고 11월 20일 날에 돈을 줬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고? 계약상.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네. 그럼 이때 사실상은 언제를 말하는 거고? 실제 돈 준 날 언제를 말하는 거고? 11월 20일을 말하는 거고, 계약상은 계약서에 적힌 날. 요거를 뭐라고 본다고, 여러분? 계약상. 그럼 둘 중에 우리는 어떤 걸 먼저 잡아라?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1년 내내 이 말에.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따라서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잡아야 돼요? 사실상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주의사항, 사실상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뭐에 한해서만 간다, 여러분? 국지회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간다.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니면 어디로 가라? 계약상으로 가라. 그럼 요거 하나 더 적어놔. 그러면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닌 경우에 대표가 바로 뭐냐?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이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이 나오면 출제는 뭐 얘기하는 거냐? 국지회수 공판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야. 무지하게 중요해. 시험에 무슨 말이 나오면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다. 그러면 여러분은 국지회수 공판장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어디로 가라?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가라는 얘기야. 오케이? 네.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그럼 무슨 얘기야? 국지회수 공판장이니까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사실상으로 가라는 얘기야.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럼 뭐니까? 국지회수 공판장이죠? 여기 장은 뭐랬어요, 여러분? 법인장부.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누구란 얘기야? 법인.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아주 중요한 거. 요거를 꼭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적용된 시간적 기준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날에 뭐 한 걸로 보고 여러분? 취득한 걸로 보면 이 사실상 잔금질 또는 계약상 잔금질을 취득하고 보면 그날로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60일에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보고 잔금 지급으로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60일 이내. 근데 그 전에 먼저 뭐 하면? 등기를 하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어떻게 하세요?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취득세는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가느냐? 405쪽 과세 표준 갑시다. 과세 표준.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조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이거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잔금을 뭐 한 날부터 지급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취득자한테 얘기해줘야 되죠.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그 부동산 매매를 취득하는 사람한테 60일 이내 오늘 잔금 지급일 기산점을 하고 이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 주란 얘기야. 그러면 취득한 사람, 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걸 며칠이네? 60일이네. 근데 그 전에 뭐 하면? 등기하면 그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걸 이제 매수자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얘기를 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취득세 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바로 부동산 세법을 물어보는 이유가 여러분이 알아야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나 60일에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 취득세 얼마냐. 그게 계산하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요거죠.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가 난다. 요거는 여러분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어떻게 한다 여러분? 과세산. 저체가 무슨 산이야 여러분? 저기 의정부전 수락산. 우리 이제 수락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산이 중요해? 과세산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세법은. 이거는 여러분 과세표준과 세율은 취득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거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 요때 특히 과표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뭐를 계산할 때? 세액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가액을 말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가액.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가액을 뭐라 한다 여러분? 과세표준. 그래서 과표는 주로 뭐로 되냐? 가액으로 표현되죠.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했죠 여러분? 종가세.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그랬죠. 종량세. 그러면 취득세 과표는 뭐가 되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너 얼마짜리 샀어? 즉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취득세 과표는 뭐로 알아? 네가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물건 과세 물건의 뭐를 가액으로 표현하라. 표시하라. 이때 가액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해서 그러면 종가세를 합니다.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나 이번에 5억짜리 부동산 샀다? 그럼 취득세 과표는 그 취득가액 얼마로 과표라는 얘기야? 5억을 과표를 하라는 얘기야. 네가 샀을 때, 네가 취득했을 때 그 물건의 가액을 과표를 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나 20억짜리 아파트 상속받았다 부모님한테? 그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이죠. 그렇잖아. 20억짜리 아파트 상속해주는 부모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부모님이야. 씨. 그래서 결론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 네가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때 가액을 취득세 뭐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과표로 하라 그 얘기야. 네가 주 산 가액을 과표로 하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원칙과 예외와 특례로 나눠집니다. 이게 중요해.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뭐와 원칙과 뭐와 예외와 뭐가 있다 여러분? 특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 405쪽 같이 보죠. 뭐 405쪽 맨 밑에 취득세 과세 표준 보시면 여러분 1번 원칙 신고가액 그 밑에 밑줄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를 한다 여러분 밑줄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한다. 밑줄 쳐야 돼. 근데 마지막 이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밑줄 뭐 한 가액이 한다? 신고한 가액이 한다. 그게 바로 원칙이야. 그래서 취득세는 과표가 원칙은 뭐가 되는 거냐? 신고한 가액. 누가 신고한가? 취득자가. 나 얼마 주고 산 거다라고 신고한 가액을 과표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가액 여러분? 신고한 가액을 과표를 하라 그 얘기죠. 도지사, 나 이거 얼마짜리 산 거다? 5억 주고 산 거다? 라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예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 넘겨보세요. 예외. 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원칙과 예외가 있네요, 여러분. 예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무신고. 신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신고를 안 했대, 여러분. 그 신고를.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를 안 했단 얘기야. 또는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아주 중요한 말 나오네, 여러분.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대.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다고요? 적대.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하냐, 여러분? 과소신고를 합니다. 구분해야 돼. 신고 자체를 하는 게 안 한 게 뭐고, 여러분? 무신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격이 뭐보다 작다, 여러분? 시가 필요보다 어때? 작대. 그러면 이때 이렇게 무신고 또는 무슨 신고라면? 과소신고라면 이때는 과세표준이 뭐가 되느냐?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례가 나오죠. 우리 책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여러분 406조 예외 시가 표준액이 있고 3번 특례 나와 있죠. 찾으세요. 2번 예외 3번 특례 나왔죠. 특례가 바로 뭐냐면 이거죠. 우리 아까 보았던 여러분 뭐 국지외수 공판장. 국지외수 공판장. 그래서 우리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 보는 바로 요 국지외수 공판장과 하나 더. 여러분 중개법 배우셨죠? 중개법 들어갔죠? 부동산 거래 신고 아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른 과목이, 그러니까 이 세법은 다른 과목이 진도가 안 나가면 세법이 다 힘들어져. 아주 짜증나. 그럼 또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꼭 기억해야 돼. 이건 뭐 진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 기본 중에 기본이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매매 실지 거래가를 뭐 해야 돼?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야. 강제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부동산 매매 계약처럼 계약일부터 60일에 그 매매에 따른 실질 거래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가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 건지 검토를 하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신고를 한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러분의 거래 내용을 뭐 한다고 여러분? 검증해 버립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거지.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얘들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얘들은 특징이 뭐랬죠 여러분? 거래사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했죠. 국지외수 공판장 어떤 특징이다? 거래사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여기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증을 받았으니 거죠. 이때는 과세 표준을 뭘로 한다 그러면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취득 당시 여기 잘 봐야 돼. 이거 메커니즘을 꼭 해야 돼.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고 여러분? 원칙이 있고 뭐가 있고 예외가 있고 뭐가 있어 여러분? 특례가 있다 그 얘기야.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원칙은 뭐고? 신고한 가액. 예외는 뭐가 되고? 시가 표준액이 되고 특례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액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높은가? 어떤 것부터 제일 먼저 적용하는가? 이 셋 중에 어떤 것부터 적용하는가 여러분? 특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례. 우리 법 중에서도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닥치면 어떤 게 먼저 우선돼? 특별법 우선 원칙이죠. 이 특례가 제일 우선이죠.
특례가 아니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액.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너 주고 샀을 때 가액. 근데 이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원칙과 예외와 특례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원칙과 예외, 특례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적용하라, 여러분? 특례. 근데 특례는 딱 정해져 있어. 뭐일 때 안에서만? 국지외수 공판장과 뭐일 때 안에서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질 때. 요때 한해서만 뭘로 가는 거야, 여러분? 특례. 뭐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라? 원칙. 뭐로 가라? 신고한 가액. 꼭 적어놔. 그럼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 역시 여기 나왔던 것처럼 개인 간의 매매.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다,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꼭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취득 당시의 가격은 특례와 예외와 원칙으로 나누는데 이때 뭐부터 정해라? 특례. 그래서 취득 형태가 취득의 유형이 모이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이 경우가 아닌 어떤 간의 매매면 개인 간의 매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신고한 가액.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거나 또는 신고를 했는데 그게 뭐보다 적으면 시가보다 적으면 이때는 과표는 뭘로 간다, 여러분? 시가표로 간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2교시는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